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과거에 계속 떨어질 정도로 머리가 좋지는 않았으나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빠르게 돌아가는 잔머리는 조선팔도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선비의 집안도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아버지 또한 선비 못지않게 여색을 좋아하는 생원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여종이 6명이나 있었는데 생원이라는 아버지는 그중 5명이나 건드렸고 한 명 남은 여종 순심이 때문에 몇 날 몇 일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심이라는 여종은 어릴 때부터 생원 부인과 함께 생활을 하며 바깥 출입하는 것조차 힘들어 처녀가 확실하였고 그 자태나 미모는 여종들 중 단연 최고로 규방규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찌할꼬 내 순심이를 품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으니. 생원은 순심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루 종일 순심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글어가는 순심이를 볼 때마다 생원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대청마루에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순심이 뒷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겨있던 생원은 번쩍하면서 기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왜 이제야 이 생각이 들었는지. 내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가봐야 되겠어. 생원은 급하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집을 들어오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그리 급하게 어딜 가십니까? 같이 가드릴까요? 됐다. 내 읍내 의원에게 급히 가볼 일이 생겨서 그러니 그리 알면 된다. 선비는 아프다는 말 한 번 없으셨던 아버지가 의원에 급하게 간다고 하는 게 갸우뚱하였고 생원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집을 나와 한 걸음에 읍내에 있는 의원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바쁜가? 어서 오시구려. 어디가 안 좋은 거요?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뒤로 가서 나랑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눔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그러네. 부탁이라뇨? 그게 그러니까 내가 며칠 후에 병을 앓는 것처럼 올 터이니 아무 말 말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만 좀 해주게. 그게 무슨 소리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말 잘못하면 경을 친다는 것도 모르오. 내 잘 알지. 걱정은 하지 말게.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만 해주면 다 끝나고 나서 사례는 톡톡히 함세. 아무리 그래도. 의원 이씨가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에 생원이 그 자리에서 20냥을 건넸고 의원은 20냥을 잽싸게 챙기며 알겠다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일 후에 생원의 집에서는 아이고 나죽네 나죽어. 부인 배가 너무 아프고 몸에서 열이 너무나 나오.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한밤중 생원이 아프다고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잠이 들어있던 아들도 그 소리에 놀라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나도 모르겠구나. 배가 뒤틀리듯이 아프고 몸에는 한기가 들어서 너무나 춥고 괴롭구나. 생원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혼절을 해버렸고 이에 놀란 선비는 거 누구밖에 없는가? 누구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아버지를 당장 업게나. 선비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에게 아버지를 업으라고 하고는 그 즉시 읍내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한밤중이라 문이 닫혀 있어야 할 의원 앞에 이씨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게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아버지 좀 살려주시오.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큰일 나겠소. 어서 와서 진맥 좀 해주시오. 그럼 어서 이쪽으로 눕히시오. 이 의원은 생원의 팔을 잡고 한참을 진맥을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며칠 전에 뵈었을 때는 전혀 이런 게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오? 이 일을 어찌할꼬?
맥도가 뛰는 것이 죽은 날 받아 놓은 노인들과 같으니 여기서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소리요?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것 같소? 저기 임금님 돌보시는 어이 영감 정도는 되어야 방법이 있을까? 이 의원의 말에 선비는 너무나 놀라서 그의 손을 잡고는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한양이 무슨 누구 집 앞마당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리고 아무리 어의 영감이 뛰어나도 지금껏 아버지 맥도 한 번 잡아보지 않았고 수십 년을 아버지 체질을 봐오신 이 의원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이 의원은 한참을 깊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천년 산삼이 있다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요. 다만 왜 말을 하다 말고 그러시오? 그게 구하기도 어렵고 있다 한들 이 의원은 한숨만 내쉬며 또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그 모습에 몸이 다른 선비는 재촉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답답하게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시오. 내 어디든 가서 구해올 테니? 그러자 의원은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네 아버지 병화는 온몸에 한기가 가득하고 그 중에서도 가슴과 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 약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나마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지금껏 한 번도 남자에게 양기를 써본 적이 없는 몸속에 가득 품고 있는 수처녀를 구해서 아랫목에 불을 지핀 가운데 병풍으로 들어오는 잡기를 막은 다음 서로 마주대고 앉고 누워서 땀을 흠뻑 빼면 나을 수 있다네. 정말이요? 그렇게만 하면 아버지 병이 낫는단 말이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오. 생각을 해보시게. 이런 일을 시키려면 산 것들 딸에서 찾아야 할 건데 어디 수처녀가 말처럼 쉽게 나오겠소. 그렇다고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한테 이런 말 했다가는 경을 친다고 할 것이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오. 선비는 이 의원의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껏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 또한 산 것들의 딸이었고 아무리 기억해도 처녀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선비의 어머니가 밖에서 의원 말을 듣고는 잠깐 나와보거라. 내 할 말이 있으니 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의원 말을 전부 들었다. 내가 그 약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어서 집에 가자꾸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저도 모르는 걸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이 답답한 녀석아. 우리한테 순심이가 있지 않느냐. 내 순심이를 어릴 적부터 내 치마 폭에서 키웠으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다. 순심이를 설득하는 게 문제겠으나 그건 어떻게든 해결하면 될 문제고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자꾸나. 네, 어머님. 의원한테 아버지를 모셔 가도 되는지 묻고 오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선비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의원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는데 입은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서 의원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 여기가 어디지? 이제야 정신이 드오. 여기 의원이오. 다행이구려. 큰 고비는 넘겼어. 이제 집으로 모셔가서 편히 쉬게 하고 하루라도 빨리 약을 찾아서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소. 의원의 말에 선비는 다시 머슴을 시켜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던 선비는 평소 아버지가 순심이를 마음에 둔 걸 알고도 있었고 며칠 전 의원에게 가던 모습과 조금 전 보았던 의원과 아버지의 모습에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끼고는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선비 또한 나날이 연그러가던 순심이를 보면서 기회만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시 의원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실수로 아버지 치료 방법을 적은 쪽지를 놔두고 온 것 같습니다. 얼른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모시고 먼저 집에 가 계셔요. 조심 좀 하지 않고 그런 걸 놓고 오면 어떡해. 얼른 가서 가지고 오너라. 밤길 조심하고. 네, 어머님. 선비는 말이 끝나자마자 의원에게 향하였고 가면서 커다란 몽둥이도 하나 챙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생원 가족들이 가고 나서 약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내 눈 똑바로 보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요. 아님 오늘 경을 칠 테니. 이게 무슨 짓이오? 그 몽둥이는 뭐고? 몰라서 그러는 거요.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어디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사람 목숨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오. 그걸 어떻게? 내 다 알고 왔으니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소. 일단 진정하고 몽둥이부터 내려놓구려. 내 솔직히 다 말할 테니. 이 의원은 선비가 떠본다는 사실도 모르고 생원이랑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선비는 알겠소. 시작은 아버지가 하자고 했으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으나 오늘 내가 왔다 간 것 또한 비밀로 해야 할 거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알겠네. 나도 소문나서 좋을 게 없으니. 선비는 그렇게 의원에게 다짐을 받고는 혼자서 집을 향해 밤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상황을 잘 이용하면 자기가 순심이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혼자서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생원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듣자 하니 의원이 약이 없다고 했다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요, 아버지. 고칠 약은 없는 게 맞는데 방법이 영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칠 방도가 있다는 말이지? 생원은 아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시치미를 뚝 떼고는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의원이 말하기를. 선비는 의원에게 들은 말 그대로 다시 아버지에게 전달을 하였고 세상에 그런 방법도 있다 할 수 있는가? 거참 알 수 없는 일이로고. 뭐 그래도 의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안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속는 셈 치고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실패를 한다고 해도 몸에 해로울 것도 없으니 말이다. 아들 너가 순심이를 만나서 잘 설득해보거라. 네, 아버지. 며칠 안에 약을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생원에게 말하고 나온 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서둘러 순심이를 불렀습니다. 순심아, 이렇게 너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간밤에 집이 시끄러웠던 거는 알고 있지? 네, 생원 어른께서 아프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말고 글쎄 의원이 말이다. 선비는 순심이에게 의원이 말해준 처방에 대해 전부 다 말을 하였고 아버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심이밖에 없다며 잔뜩 부담을 주었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설마 공짜로 해달라고 하겠느냐? 순심이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버지가 낳고 나서 종 문서도 태워 없애줄게. 그리고 나가서 살 집도 마련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순심아, 언제까지 우리 집 종으로 살 거야? 이참에 팔자 한번 바꿔봐야지. 순심이는 선비가 내건 조건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느꼈는지 약속에 대해 문서를 남기는 조건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내 지금이라도 약속에 대해 적어줄 수는 있어. 그런데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 가능하겠지? 어떤 걸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의원이 무조건 처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요, 도련님? 순심이가 처녀란 건 주위 사람들이 다 알지만 누가 확인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너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단다. 내가 지금 알려줄 테니 이리로 오너라. 그렇게 선비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심이를 속여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었고 순심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아버지에게 약이 준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순심이가 허락했습니다. 정말이냐? 내 심히 걱정은 되었는데 다행이구나. 그런데 순심이가 아버지 치료가 끝나면 종 문서랑 나가 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문서를? 네, 아버지. 그깟 문서가 뭐 중요하다고. 나가 사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다 들어준다고 하거라. 네, 아버지. 그럼 밤에 치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생원의 집에서는 분주하게 아궁이 불도 떼고 방 안에는 병풍으로 사방을 가리는 작업을 하였고 다 끝난 후에 순심이를 생원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얼마 후 순심이와 생원이 치료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침에 생원이 눈을 뜨고는
부인, 나 다 나았소.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니오. 알겠네요. 어찌되었든 나았다니 다행이네요. 부인은 기분이 좋지 않아 심술을 부렸고 생원은 그런 부인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싱글벙글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생원의 계획대로 모든 게 끝난 듯이 보였으나 순심이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왜 그러느냐? 집이라면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 일주일만 기다리거라. 집은 약조해 주셨으니 기다리면 될 문제이고요. 혼자 나가 사는데 재물이라도 보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허, 욕심이 과하구나. 그 정도로도 충분하거늘. 그럼 제가 생원어른한테 가서 도련님이 하신 행동을 말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 어찌 그러나. 알겠네 알겠어. 내 100냥 줌세. 그러지 마시고 500냥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나가 드릴 테니까요. 순심이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잔뜩 집어먹은 선비는 어쩔 수 없이 순심이가 떠나는 날 50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심이가 떠나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던 선비에게 더욱 큰 고난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생원과 선비가 저지른 일이 고을에 소문이 나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었어? 뭐를? 듣고 놀라지나 말게. 그게 글쎄 생원이랑 그 집 아들이랑 입에 담기도 남사스러워서.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네만. 예전부터 그 집 남자들 소문은 그렇고 그랬지 아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고을에만 머물 줄 알았던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어가 임금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두 부자의 행실에 크게 진노하여 당장 잡아들이라 명하였고 포졸들이 생원의 집에 갔을 때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생원과 선비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는 모습에 잡으러 온 사람들조차 혀를 찰 정도로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생원을 잡으러 온 이방이 멍하니 보고만 있는 포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잡으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제야 정신에 차린 포졸들이 생원과 선비를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생원의 식솔들은 모두 노비가 되어버리는 불행을 맞이했으며 옥에 갇힌 생원과 선비는 몇 년 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고사성어의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줄로 자신의 몸을 묶는다는 의미로 자신이 만든 함정이나 구조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만드는 번뇌가 자신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생원은 한낱색 때문에 잔꾀를 내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가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얕은 꾀를 내어 누군가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실례요 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꼭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